바이올린 선율이 작은 방 안에 가득 퍼졌습니다. 9살 한소연은 창가에 서서 봄볕을 받으며 연습에 몰두했죠. 소연의 작은 손가락이 현 위를 날아다녔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강남의 고층 빌딩들은 그 소리에 귀 기울이는 듯 했습니다. 소연아, 정말 잘했어. 너는 타고난 재능이 있구나. 아버지의 칭찬에 소연은 환하게 웃었어요. 매일 3시간씩 연습하는 것이 힘들지 않았습니다. 바이올린을 켤 때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기분이 들었으니까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바이올린을 케이스에 넣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평범한 일상의 마지막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수업이 끝나고 교실로 들어온 담임 선생님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선생님은 소연의 손을 잡고 교장실로 데려갔죠. 그곳에는 경찰관 둘이 서 있었고 소연의 가슴은 이유 모를 불안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소연아, 내 부모님이 오늘 오전에 교통사고를 당하셨단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린 소연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고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흑백 영화처럼 느껴졌어요. 장례식장,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 그리고 슬픔에 잠긴 친척들의 얼굴까지. 소연은 눈물조차 흘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이 모든 것이 악몽이길 바랄 뿐이었죠. 이제 할머니랑 살아야 한단다. 먼 친척 아저씨의 말에 소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라고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할머니와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 소연을 더욱 혼란스럽게 했어요. 다음 날 낯선 할머니가 소연을 데리러 왔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죠. 짐은 다 챙겼니? 우리 집은 멀어서 한 번 떠나면 쉽게 돌아오기 힘들거든. 소연은 바이올린 케이스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것만은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5시간이 지나고 버스는 작은 시골 마을에 도착했어요. 여기가 우리 집이야. 할머니의 집은 소연이 살던 아파트의 10분의 1도 안 되는 크기였습니다. 낡은 기와지붕, 흙담, 그리고 좁은 마당. 방 안으로 들어서자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소연은 자신의 방이 어디냐고 물었지만 할머니는 이 집에는 방이 하나뿐이라며 함께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소연은 이불 속에서 바이올린을 꺼내 품에 안았어요. 연주하고 싶었지만 할머니가 잠들어 있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현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죠. 아빠, 엄마, 그리고 따뜻했던 집이 그리웠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느낌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소연은 새로운 학교로 향했습니다. 학교는 작고 낡았으며 한 학년에 10명도 채 되지 않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아이들은 모두 소연을 신기한 듯 쳐다봤고 선생님은 친절하게 소개해 주셨지만 소연의 마음은 여전히 서울에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소연은 학교 뒤편 작은 숲으로 들어갔어요. 주위에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후 바이올린을 꺼내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활이 현을 스치는 순간 처음으로 마음이 평온해졌죠. 음악 속에서만큼은 부모님이 여전히 곁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순간에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진 삶. 하지만 음악만은 나를 버리지 않았어. 소연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혼자 바이올린을 연주했어요. 그것만이 소연의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소연이 시골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가던 때였죠. 학교 뒤편 숲속에서의 연주는 소연의 일상이 되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바이올린과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습니다. 할머니, 저 학교 축제 연습이 있어서 조금 늦을 거예요. 소연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평소보다 더 오래 연주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할머니는 손녀의 말을 의심 없이 믿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저 학교 생활에 적응해가는 모습이 다행이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날따라 소연은 차이코프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연습했습니다. 아빠가 가장 좋아하던 곡이었죠. 난이도가 높은 곡이었지만 아빠를 생각하며 한 음 한 음 정성을 다해 연주했어요. 숲속에 울려 퍼지는 바이올린 소리는 마치 영혼의 울음 같았습니다. 누구세요? 갑자기 들리는 발소리에 소연은 깜짝 놀라 연주를 멈췄어요. 낯선 여자가 나무 뒤에서 나왔습니다. 마른 체구에 단정한 옷차림, 30살 정도로 보이는 여자였죠. 미안해, 놀라게 해서. 난 김미영이라고 해. 이 학교 음악 선생님이야. 소연은 당황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연주하는 모습을 들키다니 이런 일은 처음이었어요. 바이올린을 얼른 케이스에 넣으려 했지만 김미영 선생님이 다가와 소연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잠깐만, 정말 아름답게 연주하더구나. 어디서 배웠니? 소연은 머뭇거리다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서울에서요. 아빠가 살아계실 때 가르쳐 주셨어요. 김미영 선생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죠. 너 혼자서 이 정도로 연주한 거니? 믿을 수가 없네. 넌 정말 특별한 아이구나. 그 말에 소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특별하다고요? 부모님을 잃고 낯선 시골에 던져진 자신이 무슨 특별한 아이일까요? 하지만 선생님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다음 주에 학교 축제가 있어. 거기서 내 연주를 모두에게 들려주면 어떨까? 소연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안 돼요. 저는 무대에서 연주하고 싶지 않아요. 왜? 이렇게 아름다운 연주를 혼자만 간직하는 건 너무 아깝잖아.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제가 무대에 서면 부모님이 생각나서 슬퍼요. 서울에서는 항상 부모님이 제 연주를 보러 오셨거든요. 김미영 선생님은 소연을 가만히 안아주었습니다. 따뜻한 품에 안겨 소연은 처음으로 낯선 사람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죠.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슬픔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괜찮아, 울어도 돼. 하지만 내 부모님은 내가 바이올린을 계속하길 원하실 거야. 내 연주로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실 거고. 그 말에 소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빠와 엄마가 하늘에서 자신을 보고 있다면 정말 그럴까요? 고민 끝에 소연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번 해볼게요. 학교 축제 당일 소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 뒤에 서 있었습니다. 낡은 학교 강당이었지만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객석을 가득 채웠어요. 할머니도 앞자리에 앉아 있었죠. 다음은 전학 온 지 2달 된 한소연 학생의 바이올린 연주입니다. 김미영 선생님의 소개가 끝나고 소연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작은 소녀가 바이올린을 들고 서자 객석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소연이 활을 들어 첫음을 내는 순간 모든 소리가 멈췄어요. 차이코프스키의 선율이 작은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소연은 눈을 감고 온전히 음악에 몰입했죠. 부모님이 곁에 있는 것처럼 서울의 따뜻한 집에서 연주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연주가 끝나자 강당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소연은 천천히 눈을 떴고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죠. 김미영 선생님은 무대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할머니도 마을 사람들도 모두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갑자기 김미영 선생님이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죠. 소연은 얼떨결에 인사를 했고 무대 뒤로 내려왔습니다. 소연아, 너는 이 작은 마을에 있을 아이가 아니야. 김미영 선생님이 소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더 큰 무대로 나갈 수 있도록. 그날부터 김미영 선생님은 방과 후마다 소연에게 무료로 레슨을 해주었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버스를 타고 인근 도시로 가서 각종 음악 경연대회에 참가하기도 했죠. 소연의 재능은 점점 빛을 발했고 대회마다 상을 휩쓸었어요. 소연이는 특별해요. 제가 본 아이들 중 가장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김미영 선생님은 여러 음악재단에 소연을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독일의 세계적인 명문 음악 고등학교로부터 소식이 왔어요. 전액 장학생으로 소연을 초청한다는 내용이었죠. 소연아, 너는 이제 진짜 음악가의 길을 걸을 수 있어. 소연의 가슴은 기쁨과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꿈에 그리던 기회였지만 할머니와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소연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너는 이 마을을 떠나야 해. 내 현이 울리는 곳에서 살아야 해.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단호했어요. 소연은 할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그리고 김미영 선생님에게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죠. 두 사람이 아니었다면 소연의 음악은 영원히 이 작은 숲속에 묻혀버렸을 테니까요. 눈부신 햇살이 공항을 가득 채운 아침 13살이 된 소연은 2개의 여행 가방과 바이올린 케이스를 들고 김미영 선생님 그리고 할머니와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소연의 볼을 쓰다듬었죠. 소연아, 멀리 가도 내 마음만은 늘 따뜻하게 간직하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미영 선생님은 소연의 어깨를 꼭 잡았어요. 두려워하지 마. 너의 음악은 어떤 언어보다 강력해. 바이올린만 있으면 세상 어디서든 내 마음을 전할 수 있을 거야.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은 무거웠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가 되는 거죠. 그것도 낯선 나라에서. 비행기 안에서 소연은 창밖을 내다보며 한국의 산과 들을 마음에 담았어요. 다시 돌아올 때는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12시간의 비행 끝에 소연은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했어요. 공항에는 음악학교에서 보낸 한 여자 선생님이 소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큰 키에 금발, 차가운 인상의 여자였죠. 한소연?
나는 클라라 선생이야. 학교까지 안내해 줄게. 영어로 말을 건네는 클라라 선생님의 억양이 낯설었습니다. 소연은 긴장한 상태로 고개만 끄덕였어요. 차를 타고 이동하는 내내 창밖으로 보이는 독일의 풍경이 신기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학교는 마치 고성과 같았어요. 수백 년의 역사가 느껴지는 웅장한 건물, 넓은 잔디밭,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다양한 악기 소리. 소연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여기가 내가 앞으로 살게 될 기숙사야. 내일 아침 9시에 오리엔테이션이 있으니 늦지 마. 클라라 선생님의 말이 끝나자마자 다른 학생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소연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대부분 소연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고 모두 서양인이었습니다. 소연은 자신이 너무 튀는다는 생각에 고개를 숙였죠. 기숙사 방에는 이미 한 명의 학생이 있었어요. 금발의 키 큰 소녀, 이름은 엘리자베스였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소연을 보자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을 뿐 별다른 인사도 없이 자신의 일을 계속했어요. 안녕, 나는 소연이야. 한국에서 왔어. 소연이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지만 엘리자베스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 들었어. 장학생이라며? 그 말투에서 비꼼이 느껴졌습니다. 첫날부터 이렇게 차가운 대우를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리엔테이션 장소에 도착한 소연은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꼈어요. 40명 정도의 학생 중 동양인은 소연뿐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환영사가 이어졌고 이어서 새 학생들의 자기소개 시간이 왔어요. 내 이름은 한소연이고 한국에서 왔습니다. 바이올린을 전공해요. 소연의 짧은 소개가 끝나자 몇몇 학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또 동양인 바이올리니스트라니 뻔하다. 장학생이래. 돈도 없는 애가 여기서 뭘 하겠대? 이런 말들이 귓가에 들려왔지만 소연은 애써 무시하려 했어요. 그날 오후 첫 바이올린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담당 교수인 헤르만 선생님은 엄격한 표정으로 학생들을 둘러보았어요. 자, 오늘은 각자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준비해온 곡을 연주해 보겠습니다. 누가 먼저 하겠어요?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았습니다. 긴장된 침묵이 이어지던 중 헤르만 선생님의 시선이 소연에게 멈췄어요. 새로운 학생, 한소연? 당신부터 시작해보지요. 소연은 천천히 바이올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한국에서는 늘 자신있게 연주했지만 이 낯선 환경에서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소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첫 음을 내자마자 교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소연의 바이올린에서 흘러나오는 선율은 마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았어요. 슬픔, 그리움, 희망이 교차하는 감정선이 청중을 사로잡았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교실은 다시 침묵에 빠졌죠. 헤르만 선생님은 안경을 고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훌륭해요. 기본기가 잘 되어 있군요. 하지만 브람스의 진정한 감정을 이해하려면 더 많은 경험이 필요할 겁니다. 그 말에 교실 뒤에서 누군가 작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역시 동양인들이란. 기술은 좋은데 감정이 없어. 소연의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분명 자신의 연주에 감정을 담았는데 왜 그들은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수업이 끝나고 소연이 교실을 나서려는데 한 남학생이 다가왔습니다. 너희 동양인들은 다 그렇지. 어릴 때부터 하루에 10시간씩 연습해서 손가락만 빠른 거잖아. 소연은 그 말에 대꾸하지 않고 지나쳤지만 가슴 한편이 아팠어요. 김미영 선생님은 소연의 연주가 특별하다고 했습니다. 감정이 풍부하다고 듣는 이의 마음을 울린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저 기술만 좋은 동양인으로 취급받는 현실이 견디기 힘들었죠. 저녁 식사 시간 소연은 구석자리에 혼자 앉았습니다. 아무도 소연에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소연의 주변만 마치 투명 벽이 쳐진 것처럼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바이올린은 피아노보다 쉬우니까 동양 애들이 잘하지. 손재주라며. 누군가의 큰 목소리가 식당에 울려 퍼졌고 이어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소연은 밥을 다 먹지도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소연은 할머니의 사진을 꺼내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문득 할머니에게 편지를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은 노트를 꺼내 연필로 한글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저 많이 외로워요. 여기 아이들은 저를 이상하게 봐요. 제 연주를 무시해요. 돌아가고 싶어요. 하지만 소연은 그 편지를 끝내지 못했습니다. 돌아간다고? 김미영 선생님과 할머니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잖아요. 그들이 소연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소연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노트를 덮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직 포기하기엔 너무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독일에서의 둘째 주 소연은 점점 학교 생활에 적응하려 노력했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최대한 집중했고 연습실에서는 남들보다 더 오래 머물렀어요. 하지만 여전히 소연을 향한 차가운 시선과 수군거림은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바이올린 합주 수업은 소연에게 큰 시련이었어요. 모차르트의 아이네 클라인의 나우트무지크를 연주하는 날이었습니다. 소연은 둘째 바이올린 파트를 맡았죠. 지휘자인 볼프강 교수는 엄격한 표정으로 학생들을 지휘했어요. 둘째 바이올린 너무 튀어나오지 말고 첫째 바이올린을 따라가세요. 소연은 더욱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앞에 앉은 학생이 악보를 넘기다가 소연의 보면대를 건드렸고 악보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소연이 잠시 연주를 멈추고 악보를 주우려는 순간 볼프강 교수의 지휘봉이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멈추지 마세요. 악보 없이도 연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황한 소연은 다시 바이올린을 들었지만 어디서부터 연주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어요. 결국 엉뚱한 부분을 연주하게 되었고 합주 전체가 흐트러졌습니다. 볼프강 교수는 격분했어요. 누가 박자를 망친 거죠? 아, 새로운 학생이군요. 이름이 한소연? 모든 시선이 소연에게 쏠렸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키득거렸고 어떤 학생들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소연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요? 이곳은 세계 최고의 음악학교입니다. 죄송합니다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기본적인 합주 예절도 모르시나요? 볼프강 교수의 질책이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이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이런 큰 망신은 처음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항상 칭찬받던 소연이었는데 여기서는 실수 하나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각자 파트를 완벽하게 연습해 오세요. 특히 새로운 학생들은 더 노력하길 바랍니다. 수업이 끝나고 소연이 연습실로 향하는데 몇몇 학생들이 소연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중 한 명인 마르쿠스, 첫째 바이올린을 맡은 금발의 소년이 비웃듯 말했어요. 역시 장학생은 다르네. 우리가 내는 학비로 너 같은 애들 공부시켜주는 건데 이렇게 합주를 망치면 어쩌니? 소연은 대꾸하지 않고 지나가려 했지만 마르쿠스가 소연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천재라고 불렸대. 근데 여기서는 그냥 실수하는 아시아의 일뿐이야. 마르쿠스의 말에 다른 학생들이 웃었고 소연은 빠르게 그들 사이를 빠져나와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화장실 칸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소연은 마침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자신이 이곳에 있을 자격이 없는 걸까요? 김미영 선생님의 추천이 잘못된 걸까요? 한국에서 들었던 모든 칭찬이 그저 위로에 불과했던 걸까요? 온갖 생각이 소연의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눈물이 다시 눈가에 맺혔습니다. 그러다 문득 김미영 선생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 음악은 어떤 언어보다 강력해. 소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소연은 바이올린 케이스를 열었어요. 지금 필요한 건 연주였습니다. 음악만이 소연의 마음을 달랠 수 있었으니까요. 몇 주가 지나고 소연은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 노력했고 식사 시간에도 항상 혼자였어요. 엘리자베스와도 필요한 대화 외에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일한 위안은 밤늦게 빈 연습실에서 혼자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시간뿐이었어요. 어느 날 밤 소연은 모두가 잠든 시간에 몰래 강당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학교에서 가장 음향이 좋은 장소였어요. 소연은 무대 위에 서서 바이올린을 꺼냈습니다. 어둠 속에서 관객 없는 무대에서 소연은 처음으로 독일에 온 이후 마음껏 연주할 수 있었어요. 차이코프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이 텅 빈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소연의 손가락이 현 위를 자유롭게 움직였고 활은 마치 소연의 감정을 쏟아내듯 현을 스쳤어요. 슬픔, 분노, 외로움, 그리고 그 속에 숨어있는 작은 희망까지. 소연의 모든 감정이 음악이 되어 흘러나왔습니다. 누구세요? 갑자기 들리는 목소리에 소연은 깜짝 놀라 연주를 멈췄어요. 객석에서 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헤르만 선생님이었어요. 소연의 바이올린 담당 교수였죠. 죄송합니다, 선생님. 제가 허락 없이. 계속해요. 헤르만 선생님의 말에 소연은 당황했습니다. 꾸중을 예상했는데 의외의 반응이었어요. 그냥 계속 연주해요. 방해하지 않을게요. 소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바이올린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은 집중력으로 연주했어요. 교수님이 듣고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소연의 연주에 더 큰 감정을 불어넣었습니다. 마지막 음이 강당에 여운을 남기고 사라질 때까지
소연은 모든 것을 잊고 오직 음악에만 집중했어요. 연주가 끝나고 소연이 고개를 들자 헤르만 선생님이 무대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어요. 수업 시간에는 왜 이렇게 연주하지 않나요? 방금 연주는 영혼이 있었어요. 소연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헤르만 선생님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두려웠습니다. 모두가 저를 다르게 보니까요. 동양인이라서 장학생이라서. 헤르만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요. 하지만 진정한 음악가는 그런 두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당신의 연주에는 특별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숨기지 마세요. 그 말에 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이곳에서 소연의 음악을 인정해 주었어요. 다음 주에 교내 음악회가 있습니다. 솔로 연주자를 뽑는 오디션이 모레 있을 거예요. 참가해보는 게 어떨까요? 소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또다시 실패하면 어쩌지? 모두가 비웃으면 어쩌지? 그런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해볼게요, 선생님. 헤르만 선생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대하고 있을게요. 그날 밤 소연은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어요. 내일부터 오디션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진정한 자신의 음악을 보여줄 차례였어요. 오디션 당일 학교 강당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학교의 스타 연주자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죠. 소연은 대기실 구석에 앉아 조용히 손가락을 풀고 있었어요. 주위에서는 다른 학생들이 화려한 기교를 뽐내며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저것 봐, 우리 장학생이 오디션에 참가하네. 마르쿠스의 친구인 토마스가 소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소연을 향해 시선을 돌렸어요. 합주도 제대로 못하는 애가 솔로 연주자라니 웃기지 마. 그들의 비웃음 소리가 소연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이제 더 이상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기로 했어요. 그저 바이올린에만 집중했습니다. 손가락으로 현을 가볍게 튕기며 마음을 가다듬었죠. 오디션은 학년 순으로 진행되었고 마르쿠스의 연주 차례가 왔습니다. 그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무대에 올랐고 화려한 기교가 돋보이는 파가니니의 카프리스를 연주했어요. 기술적으로 완벽했습니다. 심사위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다른 학생들은 감탄의 시선을 보냈죠. 마르쿠스는 연주를 마치고 나오면서 소연에게 승리의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이길 수 없을 거야. 그의 속삭임에 소연은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평온함도 느꼈어요. 이기든 지든 오늘만큼은 자신의 진짜 음악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다음은 한소연 학생입니다. 바이올린 연주로 차이코프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 1악장을 연주하겠습니다. 소연의 이름이 호명되자 대기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학생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차이코프스키의 협주곡은 기술적으로도 어렵지만 무엇보다 깊은 감정 표현이 필요한 곡이었으니까요. 동양인 학생이, 그것도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장학생이 그런 곡을 선택하다니 모두 의아해했어요. 소연은 천천히 무대로 향했습니다. 강당 중앙에 홀로 서서 심사위원들을 바라보았어요. 음악 교수들과 교장 선생님, 그리고 헤르만 선생님까지 모두 기대 반 의심 반의 표정이었습니다. 바이올린을 턱에 고정시키고 활을 들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첫음을 내기 시작했어요. 차이코프스키의 협주곡은 애잔하면서도 강렬한 감정으로 시작됩니다. 소연의 바이올린에서 흘러나온 첫음은 마치 오랜 침묵을 깨는 외침 같았어요. 서정적이면서도 강렬한 그 음색에 심사위원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소연은 눈을 감고 오직 음악에만 집중했어요. 지난 3년간의 모든 감정이 손끝으로 흘러나왔습니다. 부모님을 잃은 슬픔, 할머니와의 이별, 낯선 나라에서의 외로움과 차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자 하는 강한 의지까지. 소연의 연주는 단순한 음표의 나열이 아니라 한 소녀의 인생 이야기였어요. 빠른 패시지에서 소연의 손가락은 마치 현 위를 춤추듯 움직였습니다.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소연에게는 자연스러웠어요. 하지만 진짜 소연의 연주가 빛나는 것은 서정적인 부분이었습니다. 활이 현을 스치는 그 순간마다 객석에 앉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마치 모든 것을 쏟아내듯 소연은 온몸을 사용해 연주했어요. 그것은 단순한 오디션이 아니라 소연의 모든 것을 건 선언이었습니다. 나는 여기에 있을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는 듯 했죠. 마지막 음이 강당에 울려 퍼지고 소연은 천천히 활을 내렸습니다. 잠시 동안 완전한 침묵이 이어졌어요. 소연은 조심스럽게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죠.
심사위원 테이블에서 교장 선생님이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다른 교수들도 기립해 박수를 보냈어요. 마침내 객석에 있던 학생들도 한 명, 두 명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마르쿠스조차 놀란 표정으로 서서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소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연주가 이런 반응을 얻을 줄은 몰랐어요. 가슴이 벅차올랐고 눈가에 따뜻한 것이 맺혔습니다. 소연은 심사위원들을 향해 공손히 인사했고 무대 뒤로 내려왔어요. 소연 정말 놀라웠어. 헤르만 선생님이 다가와 소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의 눈에도 감동의 빛이 어려 있었어요. 선생님, 제가 잘한 건가요? 잘했다고. 소연, 너는 오늘 모두에게 진정한 음악이 무엇인지 보여줬어. 기교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처음으로 독일에 온 이후 진심으로 기쁜 순간이었어요. 대기실로 돌아온 소연을 다른 학생들이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다가와 인사를 건넸고 어떤 학생들은 연주에 대해 질문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감정을 표현하는 거야? 정말 대단했어. 한 여학생이 물었고 소연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내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했어요. 바이올린으로요. 결과 발표는 다음 날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미 결과를 예상하고 있었어요. 소연의 연주는 압도적이었으니까요.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 평소에는 소연을 무시하던 학생들도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이 변한 듯 했어요. 하지만 소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남들의 인정보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음악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서랍에서 할머니에게 보내려다 접어두었던 편지를 꺼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새로운 내용을 적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저는 제 진짜 음악을 보여줬어요. 모두가 알아봐 주었어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제 바이올린이 저를 지켜줄 거예요. 할머니가 보고 싶지만 이제는 여기서 제 길을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머니 감사해요. 할머니와 김미영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기 없었을 거예요. 편지를 마무리하고 소연은 봉투에 넣었습니다. 내일 아침 바로 붙일 생각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학교 게시판에 음악회 솔로 연주자 명단이 발표되었습니다. 바이올린 부문 솔로 연주자로 한소연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주변에 모인 학생들이 소연을 바라보며 축하의 말을 건넸습니다. 축하해, 소연. 넌 정말 대단한 연주자야. 놀랍게도 마르쿠스가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심 어린 것 같았어요. 소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마르쿠스. 너의 연주도 정말 훌륭했어. 소연은 더 이상 동양인 장학생이 아니라 뛰어난 바이올리니스트 소연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교내 음악회는 학교의 가장 큰 행사 중 하나였습니다. 유럽 각국의 음악계 인사들과 유명 음악학교 관계자들이 초청되는 자리였죠. 소연에게는 자신의 진가를 보여줄 완벽한 기회였어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한 음 한 음 완벽함을 추구하며 연습했어요. 너무 무리하면 안 돼. 헤르만 선생님이 밤 11시가 넘어 여전히 연습실에 있는 소연을 발견하고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소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요, 선생님. 이번 연주는 제게 정말 중요해요. 헤르만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알지만 몸도 마음도 건강해야 좋은 연주가 나온다는 걸 잊지 마. 선생님의 말씀에 소연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연습을 마무리했어요. 음악회 당일 학교는 축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강당은 화려하게 장식되었고 객석은 일찍부터 관객들로 채워졌어요. 긴장은 했지만 이상하게 평온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 소연은 알았습니다. 무대 위에서 연주할 때만큼은 자신이 가장 자유롭다는 것을요. 다음은 바이올린 솔로 연주자 한소연 학생입니다. 차이코프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 1악장을 연주하겠습니다. 아나운서의 소개가 끝나고 소연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그리고 오케스트라의 반주에 맞추어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첫 음부터 소연의 바이올린은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기술적인 완벽함은 물론이고 그 너머의 감정이 전해졌습니다. 소연은 연주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어요. 외로움, 슬픔, 그리고 희망까지. 소연의 바이올린은 말했습니다. 이것이 나예요. 이것이 내가 걸어온 길이에요. 연주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강당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소연에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소연의 바이올린만이 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죠. 마지막 음이 사라지고 소연이 화를 내렸을 때 잠시 침묵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갑자기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관객들이 일제히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브라보! 브라보! 라는 환호성이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소연은 깊이 인사하며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기쁨, 감동, 자부심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연이 원했던 순간이었어요. 자신의 음악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순간. 소연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어. 헤르만 선생님이 무대 뒤에서 소연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날 밤 소연은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았습니다. 학교 학생들은 물론이고 초청된 음악계 인사들도 소연에게 명함을 건네며 연락을 요청했어요. 특히 한 음반 제작자는 소연의 연주를 녹음하고 싶다며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였습니다. 내 연주를 세상에 알리고 싶어. 어떻게 생각해? 소연은 놀랐지만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소연의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어요. 음악회 다음 날 학교 친구 한 명이 헐레벌떡 소연의 방으로 달려왔습니다. 소연, 내가 인터넷에서 화제야. 유튜브에 누가 내 연주 영상을 올렸어. 소연은 놀라서 친구의 스마트폰을 받아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소연의 연주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고 조회수는 이미 10만을 넘어가고 있었어요. 댓글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찬사가 가득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작은 천재, 이런 감정적인 연주는 처음 들어요. 차이코프스키가 살아있다면 박수쳤을 거예요. 소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단 하룻밤 사이에 자신의 연주가 전 세계로 퍼진 것이었어요. 유튜브 영상은 계속해서 조회수가 올라갔고 며칠 후에는 100만 조회수를 돌파했습니다. 소연의 이름은 음악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었고 여러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온 작은 천재 한소연.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깊은 감성과 완벽한 기교를 갖춘 그녀는 앞으로 클래식 음악계의 새로운 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 음악 잡지의 기사가 소연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동안 소연을 무시하던 학생들도 이제는 친구가 되고 싶어 했고 다른 학교의 학생들도 소연을 만나기 위해 찾아왔어요. 갑작스러운 관심과 인기에 소연은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겸손하게 대응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연습실에서 묵묵히 연습을 이어갔어요. 학교의 스타가 되었지만 소연의 일상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수업을 듣고 오후에는 연습실에서 연습하는 규칙적인 생활. 소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음악이었으니까요. 한 달 후 소연은 음반 제작자와의 약속대로 첫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학교 스튜디오에서 차이코프스키, 브람스, 바흐의 곡을 녹음했어요. 녹음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소연에게는 귀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이제 너는 진짜 프로 음악가야, 소연. 헤르만 선생님이 녹음이 끝난 후 소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소연은 미소 지었지만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어요. 이렇게 빠르게 유명해지는 것이 과연 좋은 일일까요?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소연의 앨범은 2달 후에 발매되었고 클래식 차트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큰 인기를 얻었어요. 한국의 매체들도 소연의 성공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시골 소녀의 세계적인 성공, 한국이 낳은 바이올린 천재 등의 헤드라인이 신문과 뉴스를 장식했어요. 음악이 없었다면 나는 나를 잃었을 거예요. 하지만 누군가의 믿음이 나를 여기까지 끌어올렸어요. 한 줄기 현이 소연의 인생을 구했고 이제 그 현은 더 많은 이들의 삶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끝없이 아름답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